70대 여성분이 오래된 장롱 앞에 섰어요. 뭔가 찾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문득 그 서랍이 눈에 들어온 거죠. 이 서랍, 몇 년 만에 여는 건지 모르겠네. 손잡이를 잡았어요. 뻑뻑하게 열리는 서랍 안에는 낡은 붓들이 있었어요. 40년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 붓들이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그녀는 붓을 하나 꺼내 들었어요. 붓대는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손에 쥐는 순간 기억들이 밀려왔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예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먹을 가는 고요한 시간, 붓끝에서 피어나는 회의 흐름, 종이 위에 새겨지는 글자의 생명력. 그 모든 게 그녀의 일상이었죠.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결혼 후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댁일 거들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 시간이요?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사치였어요. 붓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먹물 냄새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그녀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네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어요. 큰애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막내는 유학 갔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이제 남편이랑 둘만 남았는데,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는데 익숙했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녁 준비도 두 사람 밥이니 금방이었고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친구들 만나도 뭔가 공허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약을 처방받았죠.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녀는 그 서랍을 열었어요. 한번 해볼까? 그녀는 붓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오래된 먹과 벼루도 꺼냈어요. 종이는 없어서 신문지를 깔았죠.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먹을 갈기 시작했어요. 지그시 천천히 벼루와 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퍼졌어요. 이 소리 이 느낌, 먹물이 진해졌어요. 붓에 먹을 머금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 위에 획을 그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은 먹물처럼 신문지 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나였구나. 그녀는 울면서 계속 붓을 움직였어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여기 있었구나.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자신이 사라져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역할 뒤로 깊이 깊이 숨어 있었던 거죠. 내가 언제부터 나를 잊고 살았을까요? 붓을 잡은 그 순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녀 자신이 40년 만에 깨어났어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손은 떨렸어요. 획은 삐뚤빼뚤했어요. 예전처럼 붓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했죠. 근데요, 이상한 게 전혀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완벽한 글씨가 아니었어요. 붓을 잡고 있는 그 시간, 먹 냄새를 맡는 그 순간,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는 획의 울림. 그게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아,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달라졌어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서예를 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처음엔 30분만 했어요.
그러다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물었대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실제로 달라진 게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무슨 글자를 써볼까?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우울증 약을 줄여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침에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살린 건 약이 아니었어요. 먹 냄새와 붓끝의 울림이었죠.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등록했죠. 처음엔 떨렸어요. 다들 젊은 사람들일까봐, 자기만 못할까봐. 근데 가보니까요. 저처럼 오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서예를 시작한 남성분, 50대에 애들 다 키우고 취미로 시작한 여성분.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모임이라고. 수업이 끝나면 다들 같이 차 마시러 갔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서예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살아온 이야기, 후회되는 일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나이, 직업, 사는 곳도 다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특별했어요. 나이나 배경을 넘어선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졌죠. 몇 달이 지났어요. 손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획에 힘이 생겼고 글자의 균형이 잡혔어요. 실력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은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예요. 문화센터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한번 전시회를 해보는 게 어때요? 수강생들 작품 모아서요. 전시회요? 제 실력으로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걸 사랑하는지 그게 작품에 다 나와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작품을 고르고 액자를 맞추고 전시 공간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설레기도 했고요. 전시회 당일 자녀들이 왔어요. 남편도 왔고 친구들도 왔어요. 큰딸이 엄마의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대요. 엄마,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엄마 요즘은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으세요. 응, 내가 행복해 보여. 네, 엄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 내가 정말 달라진 거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여기서 초급반 가르쳐 보실래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한 분이 가르치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요? 가르친다고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엔 떨렸어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첫 수업을 시작하고 알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건 글씨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되찾는 방법이었어요. 수강생 중에 6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첫 수업에 와서 붓을 잡고 우셨대요. 왜 우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나네요. 제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롱 앞에 서 있었던 자신을 봤어요. 서랍을 열고 붓을 꺼내던 그날의 자신을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저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지금 그녀는 말해요. 취미는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마음의 생존, 자아의 생존, 삶의 의미의 생존이죠. 약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살린 건 다른 거였어요. 먹냄새, 붓의 감촉, 종이 위의 획.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절 살렸어요. 그녀는 자주 수강생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서랍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나요?
오래전 좋아했던 것, 언젠가 하고 싶었던 것, 바빠서 미뤄둔 것. 악기일 수도, 스케치북일 수도, 등산화일 수도, 카메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이에 이걸 해서 뭐 하나 시간 낭비 아닌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방해할 거예요. 근데요, 그냥 한번 꺼내보세요. 먼지를 털고 들어보고 시도해보세요. 오래 잊고 있던 자신과 재회하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눈물을 흘려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아,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나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눈물이에요. 그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저는 70대에 시작했어요. 당신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서랍을 여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그녀는 오늘도 붓을 듭니다. 먹을 갈고 종이 위에 글씨를 씁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매일 자신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알았던 삶 속에서 그녀는 매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취미 활동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취미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는 시기에 취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은퇴가 다가오면서 부모나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종종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때 취미는 새로운 정체성의 기반이 됩니다. 나는 서예를 하는 사람,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 이런 정체성은 역할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이 됩니다. 뇌의 과학이 말하는 취미의 힘. 흥미롭게도 취미 활동은 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활동을 배우고 반복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중요합니다.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평생 유지되지만 자극이 없으면 퇴화합니다. 서예를 하는 정희 씨의 뇌에서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 피질, 글자의 균형과 미를 판단하는 시각 피질,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이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뇌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집중력, 학습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취미는 과거의 자신을 되찾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도 합니다. 60세에 그림을 시작해 유명 작가가 된 사람,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해 완주한 사람, 50세에 악기를 배워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희 씨의 글씨가 처음부터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떨리는 손, 삐뚤빼뚤한 획.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취미를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무언가 성취를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취미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서예를 하는 이유는 서예가 좋아서입니다. 등산을 하는 이유는 산이 좋아서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습니까? 오래전 좋아했던 것, 언젠가 하고 싶었던 것, 바빠서 미뤄둔 것. 어쩌면 그것은 악기일 수도, 스케치북일 수도, 등산화일 수도, 카메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이걸 해서 뭐하나 시간 낭비 아닌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 씨처럼 그저 한번 꺼내서 만져보세요. 먼지를 털고 들어보고 시도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도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오래 잊고 있던 자신과 재회하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아,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나는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안도의 눈물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이, 직업, 배경을 넘어선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독서 클럽. 이런 모임들은 단순히 활동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무엇보다 취미는 우리에게 시간의 주권을 돌려줍니다. 직장에서의 시간은 회사의 것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가족의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를 하는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70대의 붓을 다시 잡은 정희 씨처럼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서랍을 여세요.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당신 자신을 깨우세요. 먹 냄새든, 흙 냄새든, 물감 냄새든,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다시 만나세요. 취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마음의 생존, 자아의 생존, 삶의 의미의 생존입니다. 정희 씨가 말했듯이 약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살리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서랍을 여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문을 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실어주는 힘의 충전재입니다. 감사합니다.